안녕하세요. 스타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또는 과거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도착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는 채널링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놓은 옵션은 총 4가지고요. 여러분들은 4가지의 파일 중에서 가장 끌리시는 직관적으로 눈길이 가시는 파일을 골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꼭 한 가지의 파일만 고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옵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1번 분들한테 지금 도착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보내온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약간 트러블이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같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약간은 이게 사랑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감정 또는 그 사람의 감정이 살짝 애증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에서 뭔가 살짝 상처를 주고받은, 마냥 아름답고 무지개 같고 유니콘 같은 그러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딘가 두 분 사이에 팽팽한 텐션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진다 만다, 약간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관계라든지 그렇게 보여지는 인물이 지금 우리 1번 카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다시는 네 얼굴도 보기 싫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라고 말한 그 이유가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라기보다 나 지금 서운해, 나 지금 너한테 너무 속상해, 네가 그렇게 말한 게 나한테 너무 상처야 라는 그 표현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뭔가 말이 그 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탁탁 부딪히다 보니까 약간 두 분 사이에 생채기가 난 듯한 느낌들이 있네요. 근데 두 분의 그 사이가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정말 깊은 어떠한 연결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지금 1번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관계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약간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좀 많은 싸움이 오고 간 연인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부부 간의 관계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가족에 조금 더 가까운 듯한 느낌? 마냥 웃으면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꽁냥꽁냥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싸우고 부딪히고, 근데 또 용서했다가 화해했다가 사과했다가, 근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왜 도대체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하고서 뭔가 그런 서운함과 사랑이 약간 뒤섞인 느낌이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관계의 인물이 내 주변에 전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를 뽑으시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저는 용서라는 키워드의 카드와 한 번 더 이 관계에 기회를 주라는 카드,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서 함께 같이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뭔가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들어온 것 같거든요.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카드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지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응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막 감싸주거나 대신해서 변명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게 있네요. 나는 너 없이 못 살겠어. 상처가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뭔가 오고 가는 이 토닥거림 속에서 어쨌거나 마음의 상처를 조금 입었고 슬프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대한 애정이 식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줬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존재가 본인에게 굉장히 커 보여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존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엄마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연인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특히 상대방 분이 남자이실 경우에 여러분들을 엄마로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본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크다, 존재가 크다. 너를 엄마로 생각해가 아니라 마치 엄마처럼 존재가 크다. 물론 실제로 엄마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뭔가 내 아들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의 본래 마음과 진심은. 근데 그 본래 마음과 진심이 약간 장난이 좀 지나쳐질 때, 아니면 그 선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선과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선의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오해와 마찰과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굉장히 미안하고 슬프고 그런 느낌들이 있네요. 뭔가 깊게 반성을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막 사랑한다, 좋아한다, 안아주고 이러지 않고 뭔가 지금 냉랭하게 있는 이 상태가 너무 슬퍼, 속상해 라는 느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그게 있어요. 빨리빨리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뭔가 빨리빨리 상황을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느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깊은 고찰이나 반성이나 생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단계가 약간 아직은 좀 버거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거나 여러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는 걸 살짝 버거워하는 약간의 미성숙함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의 사이가 약간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서 빨리 그냥 해결하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됐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어물쩡하는 태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거 진심 맞아?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나만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나만 이렇게 지금 상처받은 거야 하고, 상대방이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뭔가
고심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 불편한 감정을 감당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면의 힘이 살짝 약한 듯한 느낌도 있고, 뭔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 누군가한테 혼나는 상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는 상태, 싸움이 일어난 상태, 갈등이 일어난 상태, 어쨌거나 누군가가 나를 그냥 마냥 좋아한다고 나는 네 편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너 왜 태도가 그래?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속상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그냥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뭐 미안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장난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냥 내가 장난치려고 그런 거야. 그냥 장난이었잖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하고서 뭔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서라던가 여러분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라던가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와 불편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어내는 힘이 너무 미숙해서 라고 보여져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약간 좀 어린아이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에 뭔가 100% 동의해주지 않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야, 장난이야 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 제대로 생각하고 얘기한 거 맞아라고 조금 더 이렇게 추궁하거나 파고들면 갑자기 그냥 확 삐져버린다거나, 뭐 막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면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를,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싶다. 그냥 용서해줘. 나 한 번만 봐줘. 약간 그런 미성숙함이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성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는 것은 오로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용서해 준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저 밸런스 좋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는 상대라면 가족이거나 내 자식이거나 내 아버지거나 약간 남편이거나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쪽에서도 아직 뭔가 헤어지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닌데 조금 사람이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생각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괴로우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을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너무 미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너무 미숙하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딘가 조금 성장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그러한 영역을 배워보지 못했고 다뤄와 보지 못했고 연습해 보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글쎄요. 이거를 누군가가 나서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할 때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건데, 사실 고친다기보다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연의 모습은 이렇게 자존심 높고 내면의 힘이 한없이 약해져 있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조금 지혜가 생기는 거, 성숙해지는 거, 이게 저는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거, 감정을 가지고 대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거나, 그 사람이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그냥 미친 소리 하는군 약간 이러는데, 그 사람이 하면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를 싫어하나? 이제 내가 싫어졌나? 나랑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나?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우습나? 나를 혹시 무시하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직은 성숙해지지 않은 감정을 다루어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나를 미워하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장난을 쳐서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자신을 싫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는 하죠.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헤어질 것인지,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지만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미숙한 부분을 조금 옆에서 그냥 지켜볼 수 있으시다면, 아직 그럴 수 있으시다면 지켜보시되, 그럴 수 없다면 헤어지셔야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번 카드에서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이랑 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 왜 그러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조금 총합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뭔가 여러분들의 성질을 긁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식, 어린아이,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아이들, 학생들, 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 나의 딸, 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파운데이션, 기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싶다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들이 아니다. 약간 어딘가 제멋대로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이 제멋대로가 그 사람의 성정이 못 돼서라기보다는 미성숙해서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훨씬 강한 것 같고, 그리고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장거리 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어떤 상대방,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관계를 끝내라라는 이야기가 전혀 들어온 부분이 없고, 일단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 관계를 조금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냥 이 관계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막 뭔가 신경을 막 쓰신다기보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할 일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금 냉정한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커리어와 자신의 학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을 바짝 쓰시면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해요. 관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르고 연약하고 그냥 무너질 그러한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윈 플레임 카드가 바닥의 카드에 들어온 게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트윈 플레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제너럴 리딩에서 심각하게 파고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윈 플레임이라는 의미는 어쨌거나 소울 커넥션, 두 분의 관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얕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하는, 굉장히 상대방이 귀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왼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이 관계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심한 상태다라고 느껴져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카드에서는 관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헐미 카드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쿨다운 하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감정을 그냥 쿨다운하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들 그 모든 의미 부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또는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를 먹고 뭐 친구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경을 긁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지금 당장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요.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뭔가 살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쟤는 도대체 왜 저래? 를 시작하는 순간 뭔가 이 관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지게 되고 상대방의 나쁜 면만 보이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싫어해서 나를 뭔가 우습게 봐서 그러는 행동들이다라고 너무 그 경로에서 확 이탈해서 왜곡되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너무 깊게 몰입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나한테는 아주 상처가 되는 식의 말인데 그 사람한테는 장난인 말들. 그런 말을 상대방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인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의뢰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런 말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아예 말을 딴 데로 돌려버린다거나 상대방이 액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딱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 시간을 뒀다가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고 그냥 다른 소리를 아예 해서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 약간 그런 반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응. 퍼브 완즈 역시나 뭔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이런 사람들과의 뭔가 단단한 기반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서 또는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할지라도 뭔가 결혼 약속을 하신 분들, 결혼할 예정이신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하나의 연으로 묶이게 되어 있고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확 어그러지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냉정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태도나 뭔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나온 카드들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상대방이 하는 분명히 굉장히 심한 이야기에
서운해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에서 약간 벗어난 반응을 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달 드린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가족과 같은 가족이 될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에 뭔가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아직은 너무나 아마추어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거의 없는 상태, 미약한 상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요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다는 걸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두 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2번 뽑으신 분들, 2번 분들한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사랑의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지부터 조금 볼 건데, 아하.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우선 우리 2번 분들한테 제가 먼저 리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명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트리거가 유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운데 최근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약간 천국에서 보낸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꼈던 뭔가 반려동물 같다는 느낌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거인의 가족과 같이 아꼈었던 나의 반려동물. 근데 이게 참, 근데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보여져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 여기 painful, sadness, tears, 눈물, 슬픔, 고통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을 아직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이 만남은 다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로는 다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보내줘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픈 느낌. 제가 지금 심장에 막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데 어떻게 소울메이트가 또 보이네요. 어쨌거나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버린 어떠한 존재, 친구, 나의 반려동물, 가족 등등등 또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소울메이트 같았던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했던 그 친구 이 친구가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람보다는 동물의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느껴지고 어떤 분일 수도 있지만 뭐 부모님이라던가 유독 이상할 정도로 우리 이번 카드에는 동물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드래곤도 보여지고 여기에 지금 동물들 여기에도 지금 동물들이 엄청 많이 있고 여기에도 지금 동물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어서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옆에 있어. 눈물 날 것 같아. 항상 옆에 있을게. 잘 자고, 잘 쉬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무슨 느낌이냐 하면 엄마 사랑해 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리거든요. 엄마 사랑해.
너무 여기서 지금 즐거워, 행복해,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고 싶다. 제가 왜 눈물이 나냐 하면 이 이야기가 슬퍼서가 아니라 이 에너지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 그러지? 어떤 원망이나 어떤 아픔이나 복합적이고 복잡한 감정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순수하게 사랑 그 자체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메시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아주 강렬하게 전달을 해주고 싶다고 해요. 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었고, 관계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커넥션은 정말 정말 강렬하고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절 인연이 아니라 우리는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너무 잘 맞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그거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 친구,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자신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부분도 있고, 패스트 러브 카드도 들어왔고, 과거의 인연, 과거의 연인, 한때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었던 관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따뜻해 인 것 같아요. 이곳의 여름은 그렇게 덥지 않아. 그렇게 힘들지 않아.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에 감싸여 있어. 어떻게 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는지 참.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텅 비고 공허하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제너럴 리딩으로나마 전달을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뭔가 뻥 뚫린 듯한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마음 아픔이 어떻게 저의 한두 마디로 그냥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쪼록 자신의 마음을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자신을 조금 더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공허함을 잘 달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음악 많이 듣고 즐겁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음악을 많이 들어달라? 음악을?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우연치 않게 듣는 음악 속에 여러분들이 유독 갑자기 꽂히는 음악의 가사 속에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조금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전혀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에 너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자신이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소천사가 되어서 지켜주고 싶다는 느낌처럼 뭔가 보호의 에너지로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2번 카드의 메시지가 모쪼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뭐랄까 아픈 이야기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루러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너무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그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재밌게 일해라. 사람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우주와 하나가 되었어, 이미. 나는 우주 그 자체야. 그리고 우주는 바로 너의 곁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꽃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비와 지나가는 새에도 내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을 되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많이 말랑말랑해져 있는 부분들,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파고들어서 누군가가 좀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누군가가 떠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난까지는 아닌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심한 말을 한다거나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적인 말을 한다거나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단칼에 그런 사람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조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킹카드들이 제 눈에 지금 많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슬프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말고 힘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내고 슬픔에 잠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잊고 나아가라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여전히 옆에서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나의 사랑으로 힘을 되찾아서 자기 자신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겨야 돼. 극복해야 돼. 이겼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 거니까. 라고 메시지를 조금 전달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풍요를 거머쥘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저한테 유독 좀 새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 백조도 그렇고 여기 올빼미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변에 날고 있는 새들이 여러분들 곁을 스쳐갈 때 그곳에 자신이 항상 좀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도 전달을 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도 어딘가 좀 먹먹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 이번 카드에 들어온 것 같네요. 약간 그런 메시지도 살짝 보여지거든요.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을 조금 돌봐줘, 도와줘 라는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살짝 들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해도 되고 사랑받을 수 있고 자신을 잃었다고 해서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카드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네, 그러면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한테 누군가가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 거고, 지금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것부터 우선 좀 봐보고 메시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3번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약간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랑 현재 이별의 과정을 겪은 사람 또는 겪고 있는 사람, 두 분 사이의 관계에 휴식기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과거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헤어지신 분, 지금 이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헤어짐은 헤어짐인데 두 분 사이가 막 나빠져서 헤어진다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라는 느낌들이 있고 두 분 사이에 더 이상 어떤 관계의 해결 에너지가 보여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 이 사람이랑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지난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헤어졌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가 궁금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너에게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 연인 또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친했던, 근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약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네요,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 있는데,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다시 우리 둘이서 이 관계를 좀 잘 이야기를 해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해결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반반의 확률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는 해 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3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제가 뭔가 헛된 희망이나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분명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 회복을 바라는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받았던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그것보다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그래도 되고, 그때의 나의 어떤 말들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도 같이 전달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금전적인 문제, 커리어적인 문제,
개인적인 상황의 문제 등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조금 미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싫어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Unrequired Love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다시 무언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시 너와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게, 이거 좀 이중적이네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화해를 청하고 싶고,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우리 관계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그때 내가 했었던 행동과 말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고, 나는 여전히 너를 그래도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지, 이거를 살짝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 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랑 다시 한번 뭔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인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과 화해하고 싶다, 다시 너랑 좀 사랑을 하고 싶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등등,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과 관계를 화해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의외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태도가 그동안 조금 제멋대로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끝맺음을 할 때 약간은 일방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의외로 좀 다시 관계를 재구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의외의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사람이 어딘가 약간 좀 제멋대로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거나, 어딘가 여러분들 속을 굉장히 썩인 사람. 근데 약간 이 사람은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일단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화해를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페이스에 맞춰야 되는 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 아마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방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편이 좋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고, 또는 연락이 와서 받아줬을 때에도 이 관계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나 자세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내려놓는 편이 좋다. 대신에 두 분의 관계는 뭔가 그냥 끊어내기에는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두 분 사이에 그 사람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굉장히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놓치기에 하나쯤 아까운 요소가 그 사람한테 있어서 여러분들 쪽에서도 어쨌거나 아직 미련이 많이 남고, 그 사람 쪽에서도 여러분이 어쨌거나 미련이 좀 남는 상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은 미련이 남아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쯤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연락을 이어보시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달라지는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홧김에 울컥해서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들 쪽에서 재회를 바라고 그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재회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가 미안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볼게요. Free yourself.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할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여러분들한테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지만, 살짝 그
헤어짐을 유도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태도가 시큰둥해지고 수동적이 되어지고, 그런데 본인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쪽에서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해보자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 쪽에서 딱히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서 여러분들 쪽에서 지쳐서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던 사람. 그리고 베케이션, 트래블,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이 외국인이라거나 외국과 관련된 사람이라거나 해외에서 만난 사람이라거나 해외라는 키워드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라던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니 여러분들의 앞길을 응원하고 축복한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힌트가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우리 3번 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제멋대로였고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을 좀 놔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됐어, 우리 그냥 과거의 인연으로 남고 각자 갈 길 가자,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나쁜 감정이 없고 여전히 너를 응원해 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여러분들과 사귈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러니까 헤어질 쯤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홀해졌을 수 있지만, 그리고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끔 유도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좋았던 시절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후회 없이 잘했던 사람이다 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도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충성했고 한 번의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던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랑 더 이상 어떤 관계를 재설정하고 싶다거나 뭔가 화해하고 다시 있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도 하네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어쨌거나 두 분은 한때 굉장히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고,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울메이트였던 관계도 맞다고 해요. 어쩌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독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멀어지게 된 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증오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어쨌거나 좀 놔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족의 관계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 관계가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의 관계라던가 내 형제자매의 관계라던가 그 외에 어떠한 가족의 관계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바뀔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관계에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거나 과거의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과거에 헤어진 사람, 가까운 기간 안에 헤어졌던 사람, 어쨌거나 관계에 휴식이 필요한 사람. 근데 이 휴식을 회복하고 여러분들한테 돌아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이 관계가 이대로 그냥 멈춰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양쪽 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약간의 후회스러움과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관계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이슈가 조금 발생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쪽일 수도 있고 상대방 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금전적인 이슈가 두 분 사이를 조금 멀어지게 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조금 갈라놨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당장 이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 자신의 금전 문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는 어떤 취업 문제라거나 개인적인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연애라는 부분에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들과 다시 화해하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3, 4주 안에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으로 연락을 기대해 볼 수 있으신 분들 역시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이게 만약에 금전 문제 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전 문제가 여러분들 쪽에서 발생한 거라고 한다면 3, 4주 안에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금전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연락이 잘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쪽에서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관계라면 한 달 안에 재회가 가능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연인 간의 관계, 재회를 하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말끔하게 이야기가 끝나고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된 관계라고 한다면 특히나 여러분들 쪽에서 독립을 하게 된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요 3, 4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방 쪽에 있는 그 미련 같은 것들을 싹 정리하고 온전하게 떠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그냥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 사람 있고 내가 할 일 하면서 나의 직업에 집중하면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금전적인 문제에서 많은 해결책들이 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금전적인 부분이 좀 안정이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다는 걸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나이트 오브 원즈 카드가 2번 들어온 게 저한테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지금 약간 소원해져 있고 헤어져 있고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에 약간 좀 몰두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새로운 일을 찾는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다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찾는다거나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걸 전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악감정이 남아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한테 어쨌거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후회스러운 감정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과 분명히 화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상대방이 화해를 하고 싶어 해도 다시 잊고 싶지 않은 분이 우리 3번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 이분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여전히 잊고 싶어 하냐, 잊어버린다가 아니라 다시 이어지고 싶어 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어떤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너무 기대서 상대방이 나와 만날 때 보여줬던 그 문제점들, 내가 그 사람한테 실망했던 부분들, 관계를 너무 빨리 포기했던 부분들이 고쳐지길 바란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관계를 한 번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시는 분들도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관계가 다시 한번
만남이 성사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분 사이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페이스가 상당히 느리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속도도 본인이 변하는 속도도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다시 한번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정신 차린 게 없어? 그때 나랑 헤어지고서 배운 게 하나도 없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질, 에너지 자체가 약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전달을 한번 드려봐요. 물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면 그냥 안 만날래요. 저한테 감정 소모가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면 안 만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드린다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쨌거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헤어졌지만 어쨌거나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이 복합적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걸 좀 전달을 드리려고 지금 이 리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하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어떤 관계와 여러분들이 이별했다면, 거리를 뒀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너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자격이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카드의 메시지가 조금 복합적이네요. 사랑하지만 보내주려고 한다. 또는 굉장히 제멋대로지만 여전히 붙잡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감정이 보여지는 게 우리 3번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4번 분들에게 누군가가 보낸 사랑의 메시지. 근데 이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메시지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헤어진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분은 여러분들과 한때 깊은 인연을 맺었던 관계, 결혼을 했었던 관계라든지, 근데 지금은 헤어진 사람,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귀는 과정에서 정말 결혼 직전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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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사귀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4번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때 아주 깊은 케미스트리를 느꼈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헌신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했었던 관계, 여기에 힐링 패밀리 이슈도 들어와서 가족 간의 문제가 조금 생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런 거를 전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라, 결정을 내리셔라 라고 메시지를 드린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볼게요. 결혼을 했었던 사람,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 약간
3번 카드랑 메시지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4번 카드의 특징이 뭐냐면 두 분의 사이가 진짜 결혼 직전까지 갔던 또는 결혼을 했던 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들이 인사를 나눴고 상견례를 했고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고 결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식장을 알아볼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던 관계였다 같은 느낌?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혼 조정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그런 느낌도 조금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관계에서 뭔가 외도나 바람이나 어떤 배신의 형태가 조금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헤어짐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마음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배신의 이슈가 있다. 아, 이거 4번 카드가 조금 메시지가 무거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한 번 더 뭔가 기회를 달라?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달라. 물론 여러분들 쪽에서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회를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것뿐이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이혼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까 말까. 조금이나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 직전에 끝난 뭔가 파혼을 하게 된 관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의 관계가 헤어지게 된 뭔가 파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두 분의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그 외부의 요소 그러니까 내 부모님 또는 상대방의 부모님이 이 관계를 반대했다거나 나의 가족 중에 이 관계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조정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만약에 본인의 부모님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조금 설득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상대방의 배신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외도나 그러한 종류의 배신이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화해의 제스처, 사과의 제스처를 보여주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본인이 저질렀다는 걸 알고는 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닫혀버렸다라는 느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네요. 닫혀버렸다? 너무 차갑다.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들 쪽에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든 상대방의 가족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자꾸만 고민하는 이유가 두 분한테서는 정말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케미스트리가 분명히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을 느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건 알아. 하지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밀어내도 이해해.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대단히 실망했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린 거를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회가 한 번만 더 있다면 그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관계 에너지를 조금만 볼게요. 근데 프리덤 카드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더 이상 이 관계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나는 그냥 이제 어떤 관계에서 느껴지는 강렬함보다 이 관계 때문에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거가 더 좋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네요. 굳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애매하게 받아줬다간 여러분들 쪽에서 그 남아있는 앙금 때문에 속상함과 원망 때문에 관계가 다시 조금 얼어붙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관계에 약간의 집착적이고 소유욕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가 뭔가 온화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 육체적인 무언가가 굉장히 잘 맞으셨던 분들이었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 쪽에서 상대방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트라우마 드라마. 파이트 어규먼트 카드가 들어온 것도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관계가 이게 뭔가 엄청 부딪히는데 없으면 못 살겠는 그러한 느낌 있잖아요.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분쟁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쪽에서 또는 계기가 생기면서 펑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칠드런 카드도 들어와서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온 부분이 다시 한번 이거 페인풀 고통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두 분 사이가 장거리 연애를 하시면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발생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어머니의 역할, 집안의 아내의 역할 또는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충실한 가장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길을 그냥 찾아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냥 나의 커리어, 나의 능력을 그냥 펼치는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고 싶다. 더 이상 관계에 고통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꾸 여러분과 이 사람의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지네요. 외도 상대이든 아니면은 내 가족 또는 상대방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뭔가 살짝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3자가 좀 보여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신뢰가 한번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린 느낌이 있다. 누군가가 좀 관계를 방해했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솔직히 제3자가 관계를 방해했다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 관계를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상대방 역시 그러한 누군가의 어떤 유혹에 흔들렸고 거기에 뭔가
약간의 동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에서 분명히 큰 상처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본인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기보다 소망한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뭔가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언감생심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렇지 아무래도 용서하지 못하겠지. 근데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같은 느낌? 여러분들 쪽에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여러분들 쪽에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그냥 이제 자유로워질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지치고 의심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지치고 그쵸. 여러분들 쪽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굳건하게 놓여진 부분들이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러셔도 당연히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달라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이 받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낼 수는 있죠.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100%다 응답을 하고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고 다시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고 결정을 믿고 나아가셔도 괜찮다라고 메시지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쨌거나 본인의 행동을 뭔가 이게 느낌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한다기보다 약간 자책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뭔가 정말 나의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느낌보다 시간을 돌려서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약간 이런 느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앞으로는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할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게 같은 그런 느낌 쪽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지? 진짜 그냥 시간을 돌려서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일을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쪽에 가까운 감정인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이 두 감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한다기보다 약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 때문에 반성은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한 다음에 그거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감정 쪽은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한다기보다 걔가 나한테 먼저 그랬어. 걔가 나한테 먼저 꼬리쳤어. 또는 뭐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서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인 것 같이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그 사람을 너무 비난하고 싶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두 분 관계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카드만 보고 저한테 느껴지는 감정은 그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기보다 회피하고 싶어 한다. 그냥 없었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정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자기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힘겹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의 카드들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 사람과 다시 좋은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라는 키워드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이 자유로움을 즐기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온 게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화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본인이 한 행동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역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스처를 취해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냥 한번 봐줘라는 태도로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뭐랄까,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다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살짝의 소유욕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마저 전부 다 그냥 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성숙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순간 대단히 본인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아직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감정 중에 제가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쪽에서 그냥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 느낌이 있네요. 절레절레. 그냥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나는 이 관계에서 너무 구속당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은 것들을 맞춰줬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냥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께서 없다라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좀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집착에 가까운 감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건 소유욕, 집착, 관계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통제 욕구,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 우리 좋았잖아, 과거에 좋았잖아 라고 약간 지금 좀 질척대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들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한때 아무리 강렬한 감정을 느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쪽에서는 이 관계의 개선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미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애써서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이라고 이 헤어짐과 이 이별이 쉬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러움을 드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행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은지심을 가지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